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 고미술의 세계 2 김월용, 통일신라 미의 의. 이러한 삼국미술의 특징은 통일신라로 그대로 개성되어 간다. 통일신라의 미술활동의 중심은 두말할 것 없이 서울이었던 경주지방이었다. 여기에 옛 신라 미술의 강한 향토색이 뿌리를 박아왔던 곳이며 그 향토색은 일시에 쇠퇴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의 기술과 전통이 삼국의 통일로 여기에 모여들었고 감화력이 강한 당의 미술, 국제적 미술이 개방된 문호를 통해 이리로 곧바로 들어와서 통일신라의 미술은 종래에 보지 못한 세련된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라인의 모습은 그러한 국제적 범극동적 양식에 휘말려 없어지지 않고 더욱 개성있는 신라인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우리나라의 고대 미술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출발에 있어 중국의 미술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은 세계의 고대 미술이 몇 개의 미술권으로 구분되고 각기 미술권마다 일종의 중심 세력이 있었던 관계상 부득이하고 역사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각 민족의 미술이란 그러한 미술권에서 어떠한 지역적인 변화와 개성있는 발전을 이룩하였는가에 단일 미술로서의 의의와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신라의 미술 중에는 지나치게 중심 미술의 양식이나 원형에 편중하고 모방 위주의 성격을 띠는 것도 간혹 있으나 신라 미술의 기본형은 삼국 이래의 엄연한 신라로 머물러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주의 석굴암이다. 석굴암 자체는 그 기본 아이디어가 중국의 석굴사를 모방한 것이고 내부 조각들은 그 정형이 예를 들면 서한 보경사의 석불궁 같은 데서 왔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석굴암의 조각은 여체의 곡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경사 부처에서 보는 속된 관능적 에로티시즘이 전혀 없다. 거기에는 매끈하게 흐르는 지방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저 순수하게 동결된 불상의 품위가 있을 뿐이다. 왜 그럴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던 어른가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 여자의 나치화를 보고 우리가 에로틱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한국 미술의 세계요 기본적인 출발점인 것이다. 일본의 미술사가 유정열은 한국의 고대 예술인들의 세계는 사고 이전, 인위의 이전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한국미의 정신을 실로 정확하게 표현한 말로 여기에 더 덧붙일 말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미를 만들어내자 완전한 모양을 만들어 보자 하는 따위의 예술가적 사고를 하기 이전 마치 자연이 산천초목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인간 이전, 조작 이전의 경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술품의 미는 특출하다는 것이다. 고려 조선 미술의 세계성. 고려의 미술은 통일시대 신라 미술이 말기에 보여주는 매너리즘을 일소하고 청신한 힘을 그 초기에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 예술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진 환경은 변화와 왕조 교체에 따르는 혁신적인 기풍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이 시대를 통해서 신라에 비해 후퇴한 분야, 예를 들면 조각 건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고려 장인들의 미에 대한 태도는 종래와 다름없었다. 우리는 흔히 고려 청자를 아주 고도로 발달되고 장식적인 귀족적인 예술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록 그 색이 다시 없이 뛰어나고 그 문양 배치가 빈틈없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이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거나 균일성을 갖추도록 배려한 흔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의 온도나 유학의 배합 등의 세밀한 조절이 없거나 그리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태토의 빛깔, 형태 등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일 규격품은 한 개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잘된 고려 자기에서도 같은 시대의 중국, 즉 송나라 자기가 보여주는 기계로 만들어간 것 같은 쑥 빠진 형태, 말끔한 굽, 또 균일한 색 등의 직업적 완벽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려 청자는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바라게 하고 있다. 결국 인위 이전의 흡수룩한
세계에서 만들어진 자연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길가 시냇물에서 아무렇게나 씻은 열무나 배추단을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사고 파는 전통적인 한국의 세계인 것이다. 조선에 들어오면 양반들은 미술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미술 활동은 정신면에서나 기술면에서나 공장들 자신의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것은 미술 발달에 방해가 된 점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바닥을 흐르는 가식없는 미여식의 장인들을 통해서 솔직 대담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한국의 미는 조선시대 도기품이나 목공품 같은 민예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조선의 도자기나 목공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색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소재의 미를 살리고 될 수 있는 한 인공적인 면을 줄이자는 데 있다. 조선의 도기품처럼 공간을 많이 남겨두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큰 백색 항아리에 한 포기의 가을 풀을 그리고 그것이 땅에 솟아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로로 선이 하나 그어진다. 그 선은 위가 하늘이고 그 밑이 땅인 것이다. 강막한 지평선의 풀 한 폭이 그저 그것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넓은 우주이다. 대단한 솜씨다. 그러나 이 도공은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렸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저 그렸을 뿐이다. 어느 전시에 출품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특별한 주문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저 때가 오면 지게꾼이 오거나 달구지가 와서 그 그릇들을 모아서 서울이나 딴 곳으로 실어갈 뿐이다. 그저 그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 아니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인공이 아닌 미가 탄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적인 미의 세계인 것이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세계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미의 재발견. 한국의 미는 예술인들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미술품은 직관적이고 정신하고 무한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미술품은 어떤 환경에 놓였어도 제자리에 앉는 것 같은 고대성과 현대성을 갖추고 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인이며 고대인이 아니다. 결코 회상에 사로잡혀 현대를 그대로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기력 빠지고 희망 없는 노인들의 생각이다. 전통이란 그 위에 서서 미래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 그러한 전통의 발판 없이 민족 문화의 발전이란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전통이란 몸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서 보존되고 개성되어 간다. 몸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자랑하고 큰 소리로 쳐서 전통이 이해되거나 개성되는 것이 아니다.